네, 안녕하세요. CS 리더 김미정입니다. 네, 오늘 챕터 5, CS 평가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평가 물론 해야 되겠죠. 네. 저는 뭐 앞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핵심, 찐 요약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고객 만족도 측정 방법이에요.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다양한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 익히시면 되거든요. 자, 고객 만족 측정 조사 3원칙. 네, 시험에 종종 나와요. 일단 계속성의 원칙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두 번째, 정량성의 원칙입니다. 항목별로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를 해야 돼요. 셋째,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성의 원칙.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설문 설계로 정확한 해석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고객 만족 측정의 3원칙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측정이 있고 뭐 간접 측정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직접 측정 방법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CSI, 고객 만족 지수, ACSI. 영어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네, 영어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뒤에는 없고 이렇게 약자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NCSI, National, 뭔가 느낌 나오죠? NCSI, 국가 고객 만족 지수가 있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종류와 설명을 꼭 외워요. 예, 종류와 그 설명을 외우시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CSI, 바로 고객 만족 지수입니다.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발음 좋았죠? 예. CSI, 정의. 자, 고객 만족 지수란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서비스를 받아본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의 정도를 이제 계량화해서 평가한 거예요. CSI, 고객 Customer Satisfaction 만족 지수 인덱스. 말 그대로죠? 고객 만족 지수. 고객 만족 지수는 CSI, CSI는 고객 만족 지수. 영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병행을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시면은 ACSI입니다. 네, ACSI. A. 뒤엔 똑같아요. CSI 방금 외웠잖아. A. 아메리칸.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의 고객 만족 지수인데 미국 소비자들의 만족 지수를 의미하는 걸로 뭔가 상품별, 산업별, 국가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 거죠. 네. 다른 측정 모델과는 좀 달리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잠재 변수로 측정을 해서 점수로 나타냈어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ACSI. CSI는 다 똑같대요.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ational, 국가 고객 만족 지수예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생산되어서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평가 만족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NPS입니다. NPS. CSI가 아닌 NPS. Net Promoter Score. Net Promoter Score.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NPS예요. 네. 순추천 고객지수. 순추천 고객지수. 자, 그리고 PCSI인데요.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거든요.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예. PCSI. Public, 공공기관.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정도에 따른 고객들의 생각과 체감적인 느낌.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영어와 한글을 같이 외우시고요. 약어만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자료 수집 방법 또 문제에 꼭 한 번 나오더라고요. 꼭 한 번.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자료의 종류가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는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을 한 자료예요. 1차적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 네. 조사 방법에는 정량, 양적 조사와 정성, 질적, 퀄리티가 좋은, 양은 적지만 퀄리티가 좋은 질적 조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의 뭐 특징과 종류, 개념, 장점에 대해서 꼭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장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네, 이 CS 리더스 관리사는 딱 개념만 중요하게 봐서 개념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 특징, 어떨 때는 장점, 어쩔 때는 뭐 단점, 어떨 때는 뭐 종류,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정량조사, 예, 양적조사 보시면은 양적으로 승리를 보고 많은 표본, 그리고 종류, 뭐 전화 우편, 대량이죠, 대량. 네, 대량. 이러한 정량 조사 종류들이 있어요. 자, 특징은요, 뭔가 질문 중심, 구조화된 질문 활용, 구조적, 통계 검증, 객관화, 일반화예요. 예, 대량의 표본을 사용을 합니다. 장점은요, 양이 많다 보니까 객관적이에요. 우리 10명을 조사한 것보다 10,000명을 조사한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하잖아요. 객관적이고요. 대표성이 있어요. 양이 많아서 신뢰할 수 있어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 양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인과 결과가 좀 불분명할 수 있죠.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변수들,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정성조사입니다. 질적조사.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뭔가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탐색하고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층적이에요. 적은 표본이고요. 소비자를 하나의 개인으로 기술하고 이해를 합니다. 뭐 면접, 관찰, 투사,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FGI. 이러한 방법이 뭔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JMET, 델파이가 정성조사입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정성조사는요, 구조화된 질문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뭐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의 답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맞게 비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고요. 사람과 인터뷰나 뭔가 관찰을 통해서 반응을 보면서 하죠. 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때 유리하고요. 적은 표본을 사용을 합니다. 좀 유연하죠. 현장감이 넘쳐요. 좀 깊이 있게 심층적이에요. 빨라요. 양이 적으니까. 그리고 저렴하죠. 조사 결과의 해석이 좀 주관적이면서 대표성이 없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꼭 특징, 전체적으로 종류, 개념 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유형의 종류에 대해서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서베이법부터 한번 볼까요? 서베이.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 특히 아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방법이 이제 서베이죠. 자료 수집 용이하고요. 다량의 표본, 일반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조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지만 설문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응답률이 낮아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워낙 대량이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대충대충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관찰법입니다. 관찰. 네. 말 그대로 관찰한 거예요. 조사 대상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한 거고요. 장점은 좀 세밀하고 정확해요. 단점으로는 일반화가 어렵고 좀 내면적 행동 요인의 특정이 좀 불가할 수 있죠. 네. 관찰 시점과 기록 시점 사이에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무언가가 작용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은요, 실험 집단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통제 집단과 통제를 하지 않은 그런 일반 집단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죠. 굉장히 뭔가 스트릭트하고 오차가 없을 것 같고 실험, 막 연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한 인과관계의 분석과 효과적인 가설 검증이 가능해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비교 분석이 용이하죠. 네,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듯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단점은요. 대상이 인간이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인권 침해라든지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현실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음은 문헌 연구법인데요. 역사 기록이나 뭐 기존의 연구 기록, 통계 자료 등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여러 학자들이 조사한 그런 문헌들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을 이제 문헌 연구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1900년대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2000년대 자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지 않고요. 비교적 정보 수집이 쉽죠. 네. 하지만 단점은요. 문헌의 정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성이 조금은 우려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그런 주관적인 가치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에 그 FGI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예요. 표적 집단 면접법이거든요. 1명 또는 이제 2명의 사회자 진행에 6명에서 12명 정도의 참여자를 이제 표적 집단이라고 하죠. 참여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네.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와 해당되는 조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FGI. 혹은 뭐 서베이 이렇게 딱딱딱 1번, 2번, 3번 찝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CS 평가 프로세스인데요. 이 단계별 절차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1단계.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 평가를 하기 위한 그 절차는 어떠한가라는 내용인데요. 1번. 일단 고객의 요구를 정의를 해야 돼요. 고객의 요구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 아까 고객 만족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다 정의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고객의 요구를 정의를 해요. 그 다음 고객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 평가 지표를 개발해요. 그리고 나서 평가 실행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요. 봤을 때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죠. 네. 네, 다음은 학자별 고객 충성도 분류입니다. 네. 우리 학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라파엘과 레이피의 분류, 고객 충성도에 따른 그 고객을 분류했거든요. 예,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내용을 보고 어떠한 고객에 대한 설명인가요? 하면 이 5가지 중에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비 고객이에요. 구매에 관심 정도만 있어요. 관심. 아직 우리의 고객은 아닌데 예비. 언제 우리 고객이 될지 몰라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비 고객. 자, 단순 고객.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한 번 정도 약간 빈도순이죠. 적어도 한 번 정도 가게를 방문한 고객. 단순 고객. 그리고 이제 고객입니다. 빈번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고객. 고객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봬요. 빈번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고객. 그리고 단골 고객입니다.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고객이에요. 단골 고객. 자, 다음은 충성 고객입니다.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구전을 해주는 고객이 바로 충성 고객이에요. 네. 그래서 이 5가지를 모두 외우시는 게 좋고요. 네. 충성 고객도 중요하죠. 네, 오늘 이렇게 CS 평가 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